자, 오늘은 2023년 11월 수능 수학 미적분 29번 문제를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주 좀 감기로 인해 가지고 좀 목도 좀 쉬고 해가지고 강의를 좀 계속 쉬었었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 쉬고 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또 이어가지고 29번, 30번 문제 해서 미적분 정리를 한번 쭉 해드리고요. 미적분이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 확률 같은 게 거기까지 해서 작년 수능 문제들을 쭉 한번 분석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이제 또 4점짜리 문제가 나왔는데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아무튼 만만한 문제는 없어요. 요거는 이제 등비수열 관련된 이제 문제인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항과 공비가 각각 0이 아니다. 당연히 뭐 0이 되면 안 되겠죠. 첫째 항도 0이 되고 뭐 공비도 0이 되고 그러면은 뭐 그냥 0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그런 이제 조건이죠. 당연한 조건인데 크게 이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그 등비수열 문제인데 이게 조금 이제 간단해 보이는 문제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계산하다 보면 조금 이제 따지는 것들이 좀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절대값 그 부호가 나왔죠. 그렇죠? 절대값 부호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항상 두 가지 생각해야죠. 양수이냐 음수이냐,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경우의 수들이 A의 2n, A의 3n, 또 이렇게 해서 이제 AN 또 아니고 A의 2n, A의 3n 이런 식으로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들을 좀 따져주는 게 조금 이제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더 볼까요? 등비수열이 있는데 AN이 있고 BN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거를 그 수열들을 다 더한 거를 급수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급수 그래서 시그마 n은 1, 즉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까지 그걸 다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bn도 마찬가지.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까지. n항까지가 아니고 무한대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한급수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얘가 이제 수렴한다는 건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값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특정한 값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공식 있잖아요. 1-r분의 a. 그죠? 그리고 초항 a 값하고 공비 이것만 알면은 우리가 이제 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식을 하나 좀 생각해 두시고요. AN도 있고 BN도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AN을 예를 들어서 일반항을 A, R에 n-1승 이렇게 이제 했으면은 BN은 좀 다르게 봐야죠. BN은 그렇죠? B로 시작했으니까 초항을 B로 할게요. 그렇죠? B로 하고 이건 R이니까 S 그렇죠? R 다음에 S니까 A 다음에 B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따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비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공비를 같은 R로 보면은 같은 수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두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이제 다른 수열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조건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AN하고 BN을 먼저 곱해요. 곱해가지고 나온 그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거하고 각각을 구해가지고 거기 나온 그 값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곱하는 거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AN도 아니고 A에 2N이 나왔어요. A에 3N이 나왔고. 그러니까 조금 더 식이 좀 복잡해지죠. 그렇죠? AN으로 푸는 게 아니라 3N으로 풀고 2N으로 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절대값 절대값 부호를 이제 다 붙였는데 이 절대값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걸 나열했을 때 자, n은 1 집어넣으면 a2가 되죠. 그렇죠? a2나 그다음 2 집어넣으면 a4가 되죠. a2도 양수, a4도 양수, 다 양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절대값도 씌웠으니까 합도 당연히 양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양수가 나오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각각의 항들이 다 양수가 된다는 겁니다. 각각의 항들이 여기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는 것은 만약에 여기에 절대값 씌워져 있지 않고 이 전체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즉 합 전체 절대값 그 부호가 씌워져 있으면은 당연히 값도 양수가 나오겠지만은 이 각각의 항들은 양수일 때도 있고 음수일 때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조금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 A2N에만 절대값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의 항들이 다 첫 번째 항이든 두 번째 항이든 세 번째 항이든 네 번째 항이든 각각의 항들이 다 양수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좀 다른 거예요. 3에도 마찬가지고요.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성립한다. 그런데 AN에 대한 조건들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에 물어보는 거는 요거예요. S. 그렇죠? S를 구해서 거기다 120을 곱해라 이런 얘기죠. 근데 그 S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은 BN 여기 B에 2N 마이너스 1승 B에 3N 플러스 1 아니, 승이 아니죠. 잘못 얘기했어요. B에 2N 마이너스 1 B에 3N 플러스 1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값이 나오는데 그게 S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구하는 게 지금 요거죠, 요거. 요걸 최종적으로 구해야 돼요. 다 B에 관련된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N을 당연히 구해야 되지만은 여기서 이제 AN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AN을 통해서 요 BN과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B 값하고 S 값을 구해야지. 초항하고 공비를 구해야지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BN을 구해야 된다. BN. 근데 그 BN을 구하기 위해서 AN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도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미 여기서는 이제 BN을 우리가 모르니까 일단 먼저 이 조건부터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하는 게 뭔지가 이거잖아요. 구하는 게 뭔지. 아, BN을 알아야 되겠구나. B의 2n-1도 알아야 되겠구나. B의 3n 플러스 1도 알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BN을 어떻게 구할까? 여기서 생각해가지고 아, AN하고 BN과의 관계가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 AN을 구해가지고 BN과의 관계를 식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조건들을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활용하면 되겠죠. 자, AN하고 BN을 곱했어요. 그러면 자, 일단은 여기 조건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고 그렇죠? R도 0이 아니고 S도 0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급수가 각각 수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당연히 0은 아니고요. 0은 아니고. 요 조건만 잘 생각하면 됩니다. 요 조건만. 자,
그럼 이제 요 AN하고 BN을 구해볼까요? AN하고 BN을 서로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를 서로 곱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A, B, 그렇죠? 이건 n-2라고 공통이니까 RS를 곱하면서 n-1승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새로운 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CN이라고 합시다. 새로운 그 수열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수열. 그럼 이 새로운 수열의 초항은 뭐가 될까요? 얘가 초항이죠. n 대신에 1 집어넣으면은 얘가 이제 공비죠. 공비. 그렇죠? 공비. 얘가 초항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수열의 초항과 공비가 이렇게 이제 변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지금 시그마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그럼 요거 합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RS분의 AB가 되죠. 그렇죠? 요거대로 적용하면 1 빼기 공비 RS 그렇죠? 초항 AB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각각을 다 구하는 거죠. 각각을 구하는 거니까 자 AN을 시그마 무한대까지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R분의 A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요거는 이제 1 마이너스 S분의 P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 공식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르죠. 왼쪽 거하고 오른쪽 거하고. 그렇죠? 얘는 AN하고 BN을 곱해가지고 새로운 수열로 만들어가지고 적용해서 이제 이런 이제 값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좌우변이 서로 이제 같다고 하는 조건이니까 자 이거 이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되겠죠. 1 마이너스 S 마이너스 R하고 1하고 곱하니까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하고 마이너스 S하고 곱하니까 플러스 RS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AB 분자가 서로 같으니까 분모끼리만 비교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1 마이너스 RS는 1 마이너스 S 마이너스 R 플러스 RS 자 1 없어지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RS 항상 뭐든지 플러스로 만들 수 있으면 플러스로 만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마이너스가 나오면요 실수할 확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RS를 이쪽으로 보내면 ERS가 되죠. 그렇죠? ERS 그리고 마이너스 S하고 마이너스 R을 자변으로 보내면 S 플러스 R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하고 R과의 관계식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자, ERS는 S 플러스 R이다. 자,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BN을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B하고 S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B하고 S를 알아야 되는데 S가 이미 여기서 R과의 관계식으로 나왔죠. 그렇죠? 즉 AN을 통해서 BN을 구하는 건데 S하고 R과의 관계식이 하나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식이 하나 나왔고요. 1번. 자, 이건 이제 또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이제 봐야 되겠죠. 자, 절대값을 씌웠어요. 그럼 먼저 A의 EN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A의 EN. 자, A의 EN은 뭐냐? 일반적으로는 AN이 AR n-1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AR에 EN, N 대신에 EN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n-1승이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바꿔주는 거죠.
마이너스 1승. 그쵸? 그러면 요 2하고 n하고 곱해서 2n이 되고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원래 마이너스 1이잖아요. 여기다가 r의 1승을 곱해주면 되죠.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1승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AR R 제곱 n-1 이렇게 이제 n-1승으로 식이 정리가 됩니다. 즉 A, EN이라는 것은 초항이 AR이고 공비가 R제곱이라는 거죠. 공비.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도 되고요. 또 하나는 전개를 해보는 거예요. 자, A의 EN. 자, 전개를 하면은 초항이 뭡니까? n이 2일 때잖아요. 그죠? 초항이 A2, 그 다음 A4, A6, 땡땡땡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땡땡땡 하면서 마지막에는 A, E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걸 이제 다 플러스로 연결하면 무한대까지 여기서 2부터 A2부터 AEN까지 플러스로 연결하면은 등비 수열의 이제 값이 되는 거고 땡땡땡하고 무한대까지 가면은 무한 수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만 좀 이해하면 되고요. 그럼 이건 여기다 이제 절대값을 씌웠단 말이에요.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절대값을 이제 이렇게 씌우게 되면은 각각이 다 플러스가 됩니다. 각각이. 만약에 공비가 음수일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음수일 때. 그러면 얘가 양수이면은 얘는 음수가 될 수 있죠. 얘는 다시 양수가 되고, 그렇죠? 얘가 플러스면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공비가 음수이면,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r 제곱이 어쨌든 무조건 양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다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다 플러스. 그러니까 얘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보면은 초항이 AR이죠. AR. 그럼 A가 양수냐, R이 음수냐, 뭐 이런 경우수에 따라서 초항이 음수가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초항이. 근데 어찌됐든 간에 다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무조건 다 양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양수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잘 따져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A의 2n이니까 여기서 얘가 초항이죠. 초항. 얘가 공비고, 그렇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걸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적용해가지고, 그렇죠? 그다음 이제 A3에서 볼까요? A3엔 자 AR에 n 대신에 3n을 집어넣으니까 3n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이런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n 마이너스 1승으로. 그러면 A, R의 3승에 n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는 거고. 자, 3하고 n하고 곱하면 3n이 나왔죠. 3하고 마이너스 1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곱하기 r 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3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승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1승. 그럼 여기서 AR 제곱이 초항이 되는 거고 R 3승이 공비가 되는 거예요. 공비. 얘가 초항, 얘가 공비. 여기 공비가 다르죠. 얘는 공비가 R 제곱이고 R 3승이에요. 그렇죠? 근데 R 제곱은 아까 말한 대로 항상 제곱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얘는 R이 음수이냐 양수이냐에 따라서 공비가 바뀌는 거죠. 공비가 이제 R이 만약에 플러스면은
R 세제곱도 플러스가 되고 R이 만약에 음수면 R 세제곱도 음수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수가 되니까 어떤 항들은 음수값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다 양수가 나오니까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은 어쨌든 경우의 수들은 따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A의 2에는 AR 곱하기 R 제곱 n-1승 A 3에는 AR 제곱 R 세제곱 n-1승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요거에 대한 무한곱수의 값은 어떻게 돼요? 식으로 많이 세우면은 1-R 제곱 A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무한곱수 값은 1-R 세제곱 AR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이제 풀 수 있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근데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항상 절대값은 뭡니까? 요거를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A가 0보다 작은지 따져주잖아요. 절대값.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다 할 때는 그냥 A가 되는 거고, 그렇죠?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풀면서 마이너스를 붙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A가 이제 0이 아니라고 이제 여기서 다 못을 박아놨잖아요, 그렇죠? 0이 아니다. 아니니까 0인 것은 이제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 이제 변수가 결국에는 A하고 R이잖아요, 그렇죠? A하고 R.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따져줘야 돼요. A가 양수일 때, 그렇죠? A가 양수일 때 두 가지가 있죠. R이 양수이고 R이 음수이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 이것도 마찬가지죠. R이 양수이고 R이 음수일 때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죠. 네 가지 경우, 그렇죠? 네 가지 경우. 그래서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이 경우의 수들이 많으면요,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기 때문에 29번 문제는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 절대값 이 부호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것들은 계속 써야 되니까 여기다가 좀 정리해 둘게요. A 2에는 AR R 제곱 n-1승 A 3에는 AR 제곱 R 세제곱 n-1승. 자, 그리고 그 합은 1-R 제곱분의 AR 1-R 세제곱분의 AR 제곱. 이렇게 일단은 정리해 놓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별도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왜 정리를 해두냐면은 막 이런 정리를 안 해놓고 문제를 계속 풀잖아요. 그러면 그 지금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런 이제 정리된 그 식들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풀고 나서도 헤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조건 구했고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절대값이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A의 2n이죠. 요거부터 먼저 따져봐야 돼요. 자, A가 양수일 때 한번 따져볼게요. 첫 번째, A가 양수이고 R이 양수이다. 이런 조건이요. 그러면 A도 양수이고 R도 양수면 초항이 양수죠, 그렇죠? 이건 당연히 R 제곱 공비 양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r 제곱 AR 이렇게 되는 거죠. 합이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3을 곱하는 거죠. 3 곱하기 자, 7 곱하기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A가 양수고 R도 양수니까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 그렇죠? 양수일 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문제는 음수일 때 음수일 때 잘 생각해야 돼요. 1 마이너스 R 세제곱분의 AR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은 공통되는 거 이렇게 없애면 되죠. 그렇죠? AR 없애고 여기도 AR 없애니까 R만 남죠. 여기 R. 그렇죠? R만. 자 그럼 전개하면은 그럼 이제 이 분자하고 여기 분모하고 서로 크로스로 해서 곱하면 되잖아요. 계산할 때 그렇죠? 그럼 7R이니까 7R 곱하기 1이니까 7R 그 다음에 R제곱하고 곱하니까 7R 세제곱이 돼요. 그리고 3하고 1-R 세제곱하고 곱하니까 3 빼기 3R 세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항상 플러스가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이쪽으로 이제 넘기면은 7R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R 세제곱이니까 4R 세제곱이 되죠. 그렇죠? 4R 세제곱 그 다음에 7R도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7R 그렇죠? 그다음 원래 3은 이쪽에 있었던 거니까 3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럼 이제 3차식이니까 조립제법을 쓰는 게 편하겠죠. 그렇죠? 조립제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요소예요. 조립제법까지 또 해야 되니까 4, 0, 마이너스 7, 3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딱 감을 잡을 때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항상 1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1 집어넣으면은 4 그대로 써주죠. 4, 4, 4 그렇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 3이 되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굳이 조립제법 쓰지 말고 왜냐면은 이제 분수 형태로 나오면 또 조립제법 하는 게 더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쉽게 말하면 여기 이제 4R 제곱, 이게 4R이고 이게 상수 마이너스 3이 상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수분해 2, 1, 3하고 쪼개면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면 2 곱하기 3이니까 6 그죠? 2에서 6하고 계산해서 플러스 4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되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인수분해 하면은 자 이거 플러스 1이니까 반대로 부호는 반대로 써줘야 돼요. 1이라는 값이 나온 거니까 R-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R 빼기 2R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이제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그래서 쉬운 듯 하면서도 이 따져주는 게 많으니까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리는 이제 따지다 보면은 비슷한 거, 똑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결과가. 그럼 그런 걸 굳이 할 필요 없죠. 그럼 여기서 R은 항상 뭡니까? 1보다 작잖아요. 그렇죠? 그럼 1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여기 이제 2분의 1 나오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3은 이 범위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R은 2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2분의 1. 2분의 1. 그럼 그 2분의 1은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S 값을 알기 위해서 요 식을 활용하는 거죠. 그럼 R 대신에 2분의 1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S가 되고 S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SS 해서 S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식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조건이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값이 안 나온 걸로 나와요. 이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조건. 자, 모르는 것들은 다시 동영상 계속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이거죠. A가 양수이고 R이 음수일 때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볼까요? A가 양수고 R이 음수니까 초항이 음수죠. 초항이 음수. 그쵸? 초항이 음수예요. 초항이 음수. AR.
10은 일단 이렇게 되죠. 1 마이너스 R 제곱. 그쵸? 그리고 7 곱하기